한국 다녀왔더니 동네가 난리였어요. 제 이름은 앨리스, 13살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저씨는 누구냐고요? 그건 당연히 김병호 아저씨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장님이라고도 부르죠. 타운하우스 주민 대부분이 뭔가 고장나면 무조건 아저씨를 찾아가요. 그리고 요즘은 그 옆에 항상 이사벨 누나가 붙어있죠. 뉴욕에서 왔다는 그 까칠했던 누나요. 근데 말이죠, 둘이 같이 한국에 다녀온 사이에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다 말해드릴게요. 김병호 아저씨랑 이사벨 누나는 봄 휴가라고 하더니 진짜 둘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처음엔 다들 둘이 사귀는 거야? 하고 수군거렸지만 아저씨는 아이고 그냥 우리 언니가 보고 싶다잖아 하며 웃고 넘어갔고, 이사벨 누나는 그냥 여행이에요. 경험, 문화체험 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눈빛이요? 둘 다 반짝반짝. 아무튼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병호 아저씨는 냉장고 문을 3번이나 열어보더니 고추장은 챙겼지? 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는 한참 웃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두 사람이 한국에 간 사이에 벌어졌어요. 우리 단지 입구에 새로 생긴 미스터 앤더슨이란 미국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분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쓰레기통이 몇 센티미터 삐뚤어져 있으면 나와서 바로 고쳐놓으시는 그런 분. 그런데 병호 아저씨가 없으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주차, 잔디 높이까지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앨리스야, 김 아저씨 언제 오셔? 몰라요, 이번 주 토요일이라던데요. 이 동네 아저씨 없으면 안 돼 진짜. 심지어는 옆집 강아지 루비가 밤새 짖었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못했어요. 병호 아저씨가 있을 땐 야 루비야 자자 한마디면 조용했거든요. 그러다 토요일 아침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베이지색 조끼에 낡은 키아 소울을 몰고 트렁크에는 고추장, 김, 말린 나물, 그리고 사람 손만한 튀김 통닭까지. 이사벨 누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표정이 약간 상기돼 있었어요. 뭐랄까 좀 감동받은 얼굴? 앨리스 우리 왔다. 아저씨. 한국 어땠어요? 에이 앨리스, 한국은 역시나 아름다운 곳이야. 드라마 세트장 같아. 언제 앨리스도 같이 가자. 밥도 맛있었고. 내 엄마한테도 이김 좀 나눠줘. 아저씨는 긴 봉투를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사벨 누나가 저를 쓱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앨리스 있잖아. 병호씨. 진짜 인기 많더라. 거기 시장에서 고추장 사는데 아주머니들이 병호씨 얼굴 만지려고 줄을 서는 거 있지. 제가 놀라서 진짜요. 했더니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왜 질투를 했는지 모르겠어. 엥? 질투요? 갑자기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사벨 누나가 진짜 병호 아저씨를?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귀국 환영회를 연 거예요. 병호 아저씨가 만든 깍두기, 이사벨 누나가 배운 불고기 레시피, 그리고 얘들아,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K-팝 댄스, 누나가 선보인 지춤은 와 마린못. 사람들 다 박수치고 아저씨는 박장대소하고 저는 그걸 찍어서 틱톡에 올렸더니 하루 만에 좋아요가 1만 개. 다음 날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사벨이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근데 누나는요, 그 말에 살짝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땐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 순간 병호 아저씨는 냉장고 문을 열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랬지. 뉴욕 처음 갔을 땐 문 열고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 근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 결국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말이죠, 제가 그 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옆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날 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저씨의 키아 소울 옆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사온 김치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이사벨 누나는 말없이 그걸 들고 아저씨 차 트렁크에 넣었고 아저씨는 무겁지?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장님과 뉴욕 여자 이 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다음 주엔 이사벨 누나가 김치 담그기 수업을 연다잖아요. 그리고 병호 아저씨는 뉴욕 여자도 깍두기 담글 줄 알아야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했대요. 웃기죠? 근데 전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깍두기 대전, 그리고 첫 번째 포옹. 제 이름은 앨리스, 13살이에요. 김병호 아저씨 옆집에 살고 있고 우리 동네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네 통신원이죠. 요즘 동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김병호 아저씨와 이사벨 누나의 케미. 한국 여행 이후 둘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사람들은 슬슬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눈빛이 달라졌어. 한국 다녀오고 나서 손잡고 장 보러 다니더라. 에이 병호가 이장님인데 뉴욕 여자가 감이 안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전 알아요. 둘이 진짜 무언가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근데요, 사건은 언제나 평화로울 때 터지는 법이죠.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병호 아저씨가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깍두기 담그기 교실을 연다면서 벼르고 있었죠. 한국 음식 배워보고 싶다더니 깍두기부터지 뭐. 라며 싱글벙글 하셨거든요. 이사벨 누나도 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누나는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지 사과를 썰어 넣고 있었어요. 이사벨, 거기 왜 사과 넣어요? 병호 아저씨가 물었죠. 응? 단맛을 자연스럽게 내주고 식감도 좋대서요. 아이고야, 깍두기에 사과는 좀 아니지. 전통 레시피엔 배도 많이 안 넣어요. 하지만 제가 본 레시피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깍두기 전쟁.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두근거렸어요. 이건 그냥 요리 수업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세계관 충돌이었죠. 이사벨 누나는 미국식 요리 수업처럼 다듬은 레시피를 가져왔고, 병호 아저씨는 묵직한 전통 방식으로 밀어붙였어요. 배추를 절이는 방식, 물을 자르는 각도, 고춧가루 양까지 모든 게 달랐죠. 이 깍두기는 김치가 아니라 무조림이에요. 아저씨가 외쳤어요. 그럼 제 방식대로 만든 걸 뉴욕 스타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치에 뉴욕 스타일이 어딨어요? 그건 그냥 샐러드지. 이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수업은 엉망이 되었고 무 썰던 사람들도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둘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틀어지는 줄 알고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마당에서 조용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저는 몰래 커튼을 들추고 봤어요. 두 사람 커뮤니티 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병호 아저씨는 깍두기 담그다 묻은 고춧가루 자국을 닦고 있었고 이사벨 누나는 손을 쥐고 있었어요. 사과 너무 많이 넣었죠? 이사벨이 말했어요. 아뇨,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입에서 사과향이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요, 병호 씨. 제가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요.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괜히 거칠게 굴었던 것 같아요. 나도요. 이사벨 씨랑 같이 시장 다니면서 고모랑 싸우는 거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병호 아저씨가 슬쩍 손을 잡았어요. 진짜 잡았어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죠. 이사벨 씨. 네, 다음 주엔 김장하러 가실래요?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사벨 누나는 웃었고 병호 아저씨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했어요. 깍두기 하나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열 수도 있구나. 사람은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 진짜였어요. 이장님과 뉴욕 여자의 커플, 아직은 우리 커플 아니에요 하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 밤 깍두기 속에서 둘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절인 거예요. 미국 할아버지 밥과 한국 반찬의 비극. 앨리스는 오늘도 이사벨의 마당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 뒷마당에 깔린 잔디 위에는 돗자리, 그 위에는 노트북. 그 옆엔 김병호 아저씨와 이사벨이 또다시 티격태격 중이었죠. 이건 내가 봤을 땐 양념을 덜한 게 아니고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병호 씨. 그건 전통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에요. 뭔가 모르게 건강한 맛. 아니 건강은 좋은데 입맛은 잃으면 안 되지. 음식은 살아가는 낙이에요. 앨리스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 또 싸워요? 지난주엔 김치볶음밥으로 싸우더니 이번엔 뭘로 싸우는 거예요? 이사벨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퀴노아 샐러드야. 병호 씨가 개밥 같다고 그랬어. 정확히는 개가 먹기엔 너무 싱겁다고 그랬지. 앨리스는 숨 넘어가게 웃었고 그때 마당 옆길을 지나가던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타운 내에서 가장 오래 산 미국인 할아버지 밥 스티븐슨. 올해 84세지만 아직도 자전거 타고 쇼핑몰에 가는 전설의 인물이었죠. 늘 빨간 체크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명운만큼은 여전히 1970년대인 그 할아버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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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로 그렇게들 웃고 있는 거야? 밥 아저씨가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밥씨. 이사벨이 만든 샐러드가 맛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병호가 대놓고 말하자. 이사벨이 정말 실례야. 하고 팔짱을 꼈어요. 밥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샐러드가 맛이 없다니 어디 보자고. 밥은 조심스레 포크로 샐러드를 집어먹었고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 모두가 그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거 나 군대 있을 때 생각나네. MR이 전투식량보다 한 수 위야. 맛이 없어도 영양 만점이었던 그 시절. 고맙다, 이사벨. 눈물이 날 뻔했어. 군대 생각이 나서.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이사벨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따라 웃었어요. 아, 진짜 나 요리 못하는 건가 봐. 김병호는 웃으며 그녀의 등을 툭 쳤어요. 그래도 이런 샐러드는 팔아도 돼요. 전설의 건강식이라고 붙이면 힙스터들이 줄 설걸요. 앨리스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제 팟캐스트에 써도 돼요? 우리 동네 세대 전쟁 특집으로요. 세대 전쟁? 이사벨이 물었어요. 김병호 아저씨는 한국 세대, 이사벨은 도시 힙스터 세대, 밥 아저씨는 전설 세대. 너무 흥미롭잖아요. 밥 아저씨는 갑자기 철학적으로 눈을 반짝였어요. 사실
나도 이 동네 처음 이사 왔을 땐 외로웠지.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누가 내 문 앞에 고구마 한 상자를 두고 간 거야. 이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날부터였지. 이 동네를 사랑하게 된 게. 김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닐까요? 혼자 살아도 이웃이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럼 이사벨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고구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앨리스가 핸드폰에 적었어요. 고구마 같은 이웃 좋다. 그 순간 갑자기 병호의 차 경보기가 울렸어요. 삐삐삐. 어휴, 또 저놈의 까치가 안테나에 앉았나 봐. 병호가 헐레벌떡 뛰어가고 밥 아저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래도 저 아저씨 덕에 이 동네가 돌아가고 있어. 이사벨이 말했어요. 저도 인정해요. 처음엔 참견쟁이 꼰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김치 없는 LA는 상상도 안 돼요. 앨리스가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팟캐스트 제목은 김치보다 센 남자, 병호 아저씨로 할게요. 밥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써줘. 퀴노아는 개밥이 아님을. 모두가 그 말에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어요. 이 작은 마당에서 세 세대가 서로 다른 문화와 입맛과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거창하지 않지만 그날도 역시 이 동네의 가장 좋은 하루였습니다. 김병호 LA 타임즈에 실리다. 그날도 동네는 평화로웠어요. 앨리스는 중학교 신문방 과제로 김병호 아저씨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다소 과격했죠. 우리 동네의 슈퍼히어로 김병호. 그걸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역기자 이모가 본 거예요. 감동했죠. 바로 LA타임즈 온라인판 지역 섹션에 실렸어요. 제목은 살짝 바뀌었지만 여전히 임팩트 있었어요. 현대판 이장님 한국 아저씨 김병호를 만나다. 그날 아침 김병호는 차 키를 찾다가 핸드폰을 열었고 단톡방이 불타고 있었어요. 병호 형 뉴스 떴어. 미국 신문이 형을? 형 정치 나갈 거야? 이사벨은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다 신문을 본 뒤 빵 터졌어요. 병호 씨. 지금 미국의 영웅이에요. 인터뷰 좀 연습해야겠네요. 내가 뭘 했다고 하여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에 들이닥쳤어요. 기사 봤어요. 김 아저씨 우리 집 전구도 봐줘요. 우리 집 고양이도 못 찾겠는데 슈퍼히어로라며? 내 전자레인지가 안 돌아가요. 인터뷰하기 전에 좀 봐줘요. 순식간에 김병호는 공공재가 되었고 마당엔 수리 대기표를 뽑아야 할 지경이었어요. 가장 심각했던 의뢰는 304호 엘렌 할머니의 변기였어요. 물이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병호 씨 당신만 믿어요. 뚜껑을 열자 치킨뼈 3개가 나왔어요. 이걸 왜 여기다 버리셨어요? 어머. 그거 고양이 건 줄 알았지 뭐예요. 고양이가 변기에다? 코믹 사건 인터뷰 중 그 와중에 차가 사라짐.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진짜로 김병호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김병호는 셔츠 단추를 2개나 잠그고 앉아있었죠. 마이크를 차는 순간 누가 외쳤어요. 김병호 아저씨 차가 없어졌어요. 뒷골목을 돌자 쿠퍼가 아니라 기아 소오리 동네 꼬마들에게 비밀기지가 되어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포켓몬 카드, 앞좌석에선 쿠레이드 마시며 여기 사령부예요라며 지휘 중. 김병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만들 하고 내려와. 거기 핸드브레이크 안 채웠으면 뉴스 대신 뉴스거리 날 뻔했다. 다음 날 우체통엔 낯선 편지가 도착했어요. 미스터. 김병호는 쑥스럽게 웃었죠. 이제 애들도 날 따라하면 어떡하냐. 난 그냥 싸고 튼튼한 전기밥솥이나 추천한 사람인데. 이사벨은 말했어요. 그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말로 병호 씨는 나사 하나로 사람을 도운 거죠. 앨리스가 덧붙였어요. 이젠 진짜로 히어로 코스튬 하나 사야겠어요. 등 뒤에 한글로 이장 써서요. 모두가 웃었고 김병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고향 자랑 못할 일이 없구만. 이게 한국 사람이지. 누군가를 도와야 내가 산다는 거. 한국식 회식 미국식 민폐. 그날 저녁 김병호의 마당은 평소와 달랐어요. 등불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가정용 버너에 삼겹살과 김치가 지글거리고 있었죠. 이사벨이 뉴욕에서 친구들을 초대했고 앨리스는 동네 아이들을 데려왔고 병호는 내가 구워줄게를 연발하며 쉴 새 없이 고기를 뒤집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LA는 무연탄을 피우면 안 되는 지역인데 병호는 한국식 참숯을 공수해온 거죠. 그 냄새에 동네 미국인 할아버지 밥 스미스가 코를 킁킁거리며 등장했어요. 김. 당신 그거 화재 경보기 울리는 거 알지? 밥 형님. 이건요 수치인데요. 불은 안 나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김치 삼겹살 데이. 밥은 눈을 흘기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일단 먹어보자. 그 순간 이사벨이 술병을 꺼냈어요. 병호가 좋아하는 막걸리였죠. 밥은 한 잔 받아 마시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다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를 영어 억양으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김. 이 노래 좋은데?
앨리스는 이미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고, 영상은 이틀 뒤 틱톡에서 3만 뷰를 넘겼어요. 제목은 밥 할아버지, 막걸리 마시고 사랑 노래함. 고기가 다 떨어지고 난 뒤 애들은 심심해졌어요. 누가 물총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병호는 쫓기며 외쳤죠. 내 등짝은 물에 약해. 나이 들면 감기 온단 말이야. 앨리스는 망설임 없이 물을 쏘았고 병호는 이 배신자아. 를 외치며 달렸어요. 코믹 사건 미국 경찰 출동. 그때였어요. 누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미국 경찰이 도착했죠. 젊은 경찰 2명이 마당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숯불, 고기, 술, 한국 노래, 물총까지. 경찰, what's going on here? 병호, it's a cultural exchange. Korean BBQ with kimchi. 경찰은 잠깐 조용하더니 smells good. 캔 위 조인다며 웃었고 5분 뒤엔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중 한 경찰은 my grandma was Korean이라며 병호와 셀카도 찍었죠. 앨리스는 메모했어요. 경찰도 삼겹살엔 약하다. 이사벨은 그날 밤 병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 동네의 중심이 됐네요. 병호는 구워지던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죠. 이 동네 사람들 처음엔 좀 낯설어도 같이 고기 한 판 먹으면 다 가족이지. 앨리스가 중얼였어요. 김병호 이장님 말투 또 나왔네. 이건 기사감이야. 오늘 밤 달빛 아래에서 둘만의 비밀 그리고 새벽의 고백. 앨리스는 그날도 뒷마당 평상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날 밤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밤이 될 거였죠. 병호 아저씨. 이사벨 아줌마랑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좋아요? 앨리스의 말에 병호는 쿨하게 대답했어요. 분위기? 그냥 오늘은 바람이 좋아서 그래. 그러곤 슬며시 고개를 돌려 마당 건너편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이사벨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병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네에서 열린 기부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이었죠. 병호와 이사벨은 가전팀을 맡아서 고장난 중고 믹서기며 밥솥을 갈고 닦아 기적의 제품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건 원래 10달러인데요. 김병호 매직 거쳐서 30달러짜리 됐어요. 이사벨은 손님들 앞에서 농담을 던졌고 병호는 옆에서 연신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그 정도는 기본이죠. 행사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병호와 이사벨은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도우며 텅 빈 마당에 둘만 남게 되었죠. 달빛은 조용히 잔디를 덮고 있었고 병호는 슬며시 쿨러에서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이거 하나 하시죠.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은 병호 씨가 더 많이 했죠. 손에 기름 묻은 채로 한참이나 믹서기 수리하셨잖아요. 맥주캔을 따는 소리와 함께 방공기에선 선선한 풀냄새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그림자만 바라봤어요. 이사벨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참 좋았어요. 병호 씨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했다고. 그냥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병호는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죠. LA 생활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그 작은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병호 씨. 이사벨이 병호의 옷자락을 가볍게 당겼어요. 사람들이 우리 둘이 사귄다고 해요. 그거 싫지 않아요. 네?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병호의 얼굴은 어느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여기서?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조용한 밤 병호 씨 옆에서. 병호는 한참이나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럼 이불 2개 꺼내올게요. 나는 소파에서 잘 테니까 같이 자요. 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진지했고 병호는 당황스러웠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좋아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서.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거실 불은 꺼졌고 둘은 나란히 누워 아주 조용히 서로의 호흡만 듣고 있었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며 조용한 고백을 대신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앨리스야. 병호 아저씨네 불 꺼진 거 봤어? 엄마 쉿. 지금 이사벨 아줌마랑 있어요. 중요한 밤이니까 방해하면 안 돼요. 둘은 들릴 듯 말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병호가 말했죠. 우리 언제 껴안고 있었죠? 우리 들켰나 봐요. 응. 근데 이젠 상관없어요. 앨리스는 그날도 노트를 들고 이장님네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자처럼 말이죠.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주 조용하거든요. 폭풍 전 고요랄까? LA의 하늘은 흐렸고 미세한 봄비가 가로수 위로 사르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오후, 이사벨은 트렌치코트에 우산을 툭툭 털며 병호 아저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김치찜 한다며요? 와인 하나 들고 왔어요. 비 오는 날엔 김치찜이지. 근데 와인? 이 양반 아주 미국화됐구먼. 저도 한국화됐어요. 비 오는 날엔 김치찜 김병호표로.
병호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으로 향했고 이사벨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어요. 커다란 솥에서 김치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돼지고기 비계에서 윤기가 번지며 익은 김치의 붉은 빛이 방 안 가득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냄새에 사람 미치게 하네요. 내가 말했잖아. 뉴욕 촌놈도 김치찜 앞에선 꼼짝 못한다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끈한 김치찜과 흰밥, 그리고 레드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앨리스는 창밖에서 몰래 노트에 적고 있었죠. 김병호 씨 집, 분위기 심상치 않음. 김치찜과 와인 콜라보, 손 스치며 웃음 터짐. 근데 병호 씨, 사실 저 요즘 좀 외로웠어요. 그래? 근데 너 요즘 동네 셀럽이잖아. 스타벅스에서도 애들이 언니 부르더만. 겉으론 그래도 속은 허전해요. 이렇게 소박한 저녁, 저에겐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비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메웠죠. 나도 처음 미국 왔을 땐 매일 잠 못 잤어. 병호가 말했어요. 낯선 냄새, 말 안 통하는 사람들, 하얀 아줌마가 헬로만 해도 부담스럽더라고. 진짜요? 병호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김병호도 사람이라고. 이사벨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 시절의 병호 씨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짠!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잔이 비워지고 병호가 담요를 덮어주려 할 때 이사벨이 병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잘래요. 그래, 괜찮아. 근데 이불은 따로. 알겠어요, 꼰대 병호 씨. 다음날 아침 앨리스가 마당에 빨래를 널다가 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머리를 질끈 묶은 이사벨이 하품을 하며 병호네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요. 엄마. 이사벨 언니가 병호 아저씨 집에서 나왔어요. 조용히 해. 그러다 동네 또 난리나. 그리고 정말 난리가 났죠. 둘이 결국 붙었대. 어제 김치찜에 와인이었대. 내가 봤어. 커튼 사이로. TV도 같이 보더라. 당사자인 병호와 이사벨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벼룩시장 준비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눈빛은 달라졌죠. 어머, 잘 어울려요. 이사벨 씨, 김치찜은 계속 김병호 씨네서 드세요. 드디어 이장님도 정착했구나. 병호는 쿨하게 말했죠. 아유, 그냥 김치찜 한 그릇 같이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병호 씨. 이사벨이 웃으며 말했죠. 앞으론 매주 비 왔으면 좋겠네요. 김치찜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그리고 같이 잘 수 있고. 뭐라고요? 아니야, 김치찜 더 해야겠다. 앨리스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사벨은 병호 씨의 김치찜보다 뜨거웠고 병호 씨는 LA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였다. 그날 LA에는 이례적으로 조용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가 살며시 흘러내리며 타운하우스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이사벨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느릿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스타벅스에서 라떼 하나를 들고 돌아오는 길, 앨리스가 우산도 없이 집 앞에서 김병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왜 여기 있어? 김치즙 주신다 했거든요. 병호 아저씨, 김치즙이랑 와인이 어울린다고 했어요. 이사벨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또 무슨 조합이야. 집에 들어가자 김병호는 이미 작은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치즙 데우지 마요. 이거 그냥 데운 거 아니야. 온도 맞추는 거야. 그날 저녁,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병호표 김치전, 김치즙, 그리고 이사벨이 가져온 레드와인을 마시며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호 아저씨, 옛날에는 비 오면 뭐 하셨어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비 오면 집안일이었지. 세탁기 고치고 보일러 점검하고 아니면 그냥 앉아서 김치 담그는 엄마 옆에서 마늘 까고 있었지 뭐. 이사벨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릴 땐 엄마 옆에서 감자 깠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사니까 뭐든 다 배워야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어요. Hey, you forgot your umbrella again, sweet girl. 앨리스가 놀라서 창밖을 보니 동네 미국인 할아버지 조지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앨리스, 우산은 머리에 쓰는 거란다. 옷걸이에 걸라고 만든 게 아니고. Sorry, Mel, George. 셋은 깔깔 웃었고 조지 아저씨는 인사만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병호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동네 참 따뜻하지 않아? 이사벨이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 같아요. 앨리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둘이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또 김병호가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사벨은 얼굴을 붉혔어요. 아니, 결혼까지는 아직은. 하지만 여기서 오래 살고 싶긴 해요. 그날 밤 셋은 비 내리는 밤 공기 속에서 작은 웃음과 따뜻한 말들을 나누었어요. 김치즙도 와인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고 이사벨의 웃음과 병호의 잔소리 그리고 앨리스의 유쾌한 장난이 이 집을 진짜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비 오는 날 김치전 굽는 이장님과 뉴욕 아가씨 그리고 꼬마 리포터의 밤.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벼룩시장 준비로 분주하던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온다더라. 첼로? 바이올린이랑 뭐가 달라? 아유, 큰 바이올린 같은 거야. 근데 한복 입고 연주한대.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병원의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죠. 접이식 의자, 딸개, 김밥, 옥수수까지 꼭 마을 운동회 같았어요. 그때 한 여자가 골목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고운 분홍빛 치마 저고리에 단아하게 머리를 묶은 채 등에는 기다란 첼로 케이스를 메고 있었죠. 그 사람은 한국계 프랑스인 수연 르노 수연 레노.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수석 졸업하고 최근엔 UN 평화 연주 프로젝트로 서울과 DMZ를 돌고 있다는 전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말했죠. LA에서 김치찜 냄새가 나는 골목이 있다길래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고 수연은 마당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첼로를 꺼냈어요. 이 곡은 아리랑 환상곡이에요. 프랑스에서 들은 아리랑은 한국보다 더 그리웠어요. 활이 현을 누르자 마당에 정막이 깔렸습니다. 바람에 감긴 음은 비에 젖은 한복 자락처럼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병호는 이사벨의 손을 잡고 앨리스는 노트를 펴고 적었죠. 한복 입은 여인이 첼로를 껴안고 있다. 비 오는 골목 끝에서 아리랑이 프랑스식 억양으로 흐른다. 눈물이 고이는 사람들. 조용한 혁명이다. 연주가 끝났을 때 동네 아저씨가 감동에 겨워 박수를 치다가 고백했죠. 이런 음악 난 TV에서도 못 들어봤어요. 그날 밤 수연은 병호의 김치찜을 맛보며 말했어요. 이 김치찜 유럽 오케스트라급이에요. 파리에선 못 먹어요. 그쪽도 첼로 실력 DMZ급이에요. 그날도 LA 한인타운에는 느긋한 봄비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호는 벼룩시장 준비로 마당에서 파라솔을 펴고 있었고 이사벨은 수세미로 접시를 닦으며 말했죠. 근데요, 오늘 동네에 뭐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카페에도 미용실에도 사람들이 수군대던데요. 앨리스가 냉큼 받아쳤죠. 첼리스트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온대요. 한복 입고 김치 냄새나는 골목에서 첼로 연주한다고? 그게 뭐야? 웬 설정이 그래? 병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왠지 모를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그 소문은 이틀 전부터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 UN 초청 음악가 DMZ에서 연주한 평화 첼리스트, 한국계 프랑스인. 이름은 수연 르노. 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복을 고집하고 김치에 집착하는 이상한 음악가라는 소문도 함께요. 그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연주를 한다고? 응. 이장님 마당에서. 왜? 김치 냄새 때문이래.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5시 비가 그치고 노을이 천천히 젖어들 무렵 동네 사람들이 병원의 마당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접이식 의자, 돗자리, 옥수수, 김밥, 막걸리 꼭 작은 마을 운동회 같았죠. 아이들은 수근거리며 장난쳤고 할머니들은 김치전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내가 봤을 땐 이장님이랑 그 프랑스 처자 뭔가 있다니까. 병호는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그녀가 걸어왔어요. 분홍빛 치마 저고리, 단정한 머리, 등에 맨 기다란 첼로 케이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연 르노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프랑스인입니다. 아버지는 파리 경찰관, 어머니는 전주에서 오신 이주민 1세대예요.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어릴 때 엄마는 항상 김치를 담그셨어요. 집 전체가 김치 냄새로 가득했죠. 그 냄새가 싫어서 창문을 열면 파리 사람들이 그건 무슨 생선이냐고 묻곤 했어요. 난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조용한 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의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 냄새가 나는 이 LA 골목에 와봤어요. 이곳이 제게 2번째 고향 같거든요. 그리고 첼로를 꺼냈습니다.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프랑스에서 들은 아리랑은 한국보다 더 그리웠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은 곧바로 콘서트 홀이 되었어요. 첼로는 울지 않았고 노래했어요. 프랑스의 하늘과 전주의 땅, 엄마의 김치 냄새와 파리의 낯선 골목이 어우러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현에서 흘러나왔어요. 병호는 그 음악을 들으며 무심코 이사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손을 꼭 잡았죠. 앨리스는 노트를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한복 입은 여인이 첼로를 껴안고 있다. 비 오는 골목 끝에서 아리랑이 프랑스식 억양으로 흐른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참는다. 눈물이 맺힌다. 낯선 노을이 한국 같다.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한참을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눈가를 닦았죠.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난 이런 음악 TV에서도 못 들어봤어.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우리 마을에 이런 음악이 흐르다니. 이게 나라지. 조지 아저씨도 와 있었어요. 그는 모자를 벗고 깊게 인사했죠. Ma'am,
That was the most honest thing I've ever heard in my life. Thank you for showing me what Korea sounds like. 수연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람들 사이로 앉았어요. 김병호가 김치전을 건네며 물었죠. 진짜 김치 냄새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김치찜 냄새요. 사실 유튜브에서 병호 씨 집 영상 봤어요. 김치찜 먹으며 와인 마시는 남자. 그게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호는 수연에게 물었죠. 프랑스는 좋은 나라잖아요. 왜 여길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선 나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선 나는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김치 냄새 나는 첼리스트라고 불리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느낌. 마당 한켠에서 이사벨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수연은 가방을 싸며 말했어요. 다음 주엔 시카고에 공연이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엔 꼭 다시 올게요. 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김치 먹고 연주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거든요. 다음 날 아침 LA 한인타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비 오는 날 김치전 굽는 이장님과 뉴욕 아가씨 그리고 한복 입은 첼리스트의 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자랑스러워지는 밤도 있구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의 작은 골목, 그저 평범한 마당 한켠에서 김치찜과 첼로가 만나 세계 방송을 타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효과음, 현관 벨소리, 띵동, 병호. 누구세요? 여성 목소리, BBC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아, 제가 영국은 좀 멀고요. 여기 김치찌개밖에 안 끓이는데요. 여성 기자, 그 김치찌개 때문에 왔습니다. 효과음 셔터 소리 찰칵찰칵, 외신 방송 브리핑 소리 겹칠. 나레이션, 바로 그날 BBC는 Global Harmony Serie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한복 입은 첼리스트 수연 르노의 김치 콘서트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든 담정은 김병호표 김치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자 제작진 전원이 병호의 집으로 몰려온 거였죠. 배경은 북적이는 마당, 사람들 웅성거림. 이사벨 작은 목소리, 병호 씨 지금 카메라 몇 대예요? 병호, 당화, 11대. 그리고 저 조명, 나 뉴스에 나오는 거 맞지? BBC 리포터, 김병호 씨, 당신의 김치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민자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식이라고 평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그 그냥 묵은지 썰고 고기 볶다가 와인 붓는 건 수연 씨 아이디어였고요. 어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레이션, 앨리스는 그날도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앨리스 속마음, 2025년 5월, 김치찜이 외신을 타고 LA 타운하우스를 세계 무대로 바꾼 날. 나레이션, 읽고 방송은 생중계로 이어졌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효과음 생중계 시작음, 박수 소리, 수연 르노 첼로 앞에서. 오늘 연주는 김치 냄새에 눈물 지은 모든 이들을 위해 바칩니다. 배경음 첼로 아리랑 환상곡 시작. 나레이션, 그녀의 첼로는 고향을 그리던 이민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김치 냄새로부터 탄생한 노래는 프랑스, 독일, 칠레, 일본의 청중까지도 조용히 울렸어요. 조지 아저씨, 이제 알겠어. 그 냄새는 그냥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냄새였던 거야. 이사벨, 병호 씨 전 이 동네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말 안 해도 되는 곳을 찾았어요. 병호, 나도 김치찜이 이렇게 사람을 다 데려올 줄 몰랐네. 앨리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해요? 우리 동네 세계 최고 김치찜 골목이라는 거. 병호 웃으며, 그래, 인정. 이 골목 김치 냄새 덕분에 세계 지도에 찍혔네. 나레이션, 그날 밤, 방송 이후 LA 한인타운에는 김치와 첼로의 거리라는 별명이 붙었고 병원의 마당은 세계 유일의 김치 콘서트로 등록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포털 메인 뉴스에 뜨고 프랑스에서는 라메이지 듀 김치, 김치의 마법이라는 기사가 떴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발효 철학이 클래식과 만나다는 방송 특집까지 나왔죠. BBC 기자 클로징 멘트. From fermented cabbage to symphonic peace. This is not just food. It's a cultural diplomacy. 발효된 채소에서 교양학적 평화까지.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외교입니다. 나레이션 엔딩. 그날 밤 병호는 마지막 김치전을 굽다가 혼잣말했어요. 병호, 아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광경 보고 뭐라 하셨을까. 그는 조용히 옛 어머니의 반찬통을 꺼내 고춧가루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김치는 그냥 삶이야. 그리고 그날의 모든 이야기는 김치 냄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병호 이사벨에게 키스하며 I love you.